보톡스 성형외과에서만 쓰시는 줄 알았죠? 사실은 족부정형외과 의사인 저도 발바닥 통증과 종아리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치료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저는 오늘 족부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톡스 하면 미용 목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주름을 피거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얼굴의 부피라든지 또는 모양의 성형을 위해서 쓰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줄이고 근막의 통증을 줄여서 환자분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사용하려고 먼저 착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에서 먼저 썼던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뱀의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독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힘들게 하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근육의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의 힘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재활의학과에서 근육의 힘이 너무 세서 환자들이 까치발을 하거나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경우 이거를 고치려고 해본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성형외과에서 가져다 써가지고 성형외과에서 더 널리 퍼졌지만 그 시작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근육이 너무 강하면요, 걔가 너무 팽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아리 알 근육이 너무 세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발목이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발목이 위로 잘 안 올라가게 되면 걸을 때 불편하고 발바닥과 발목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종아리 알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알 근육이 풀어지면서 발목도 잘 올라가고 통증도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로는 근막의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 걷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뛸 때 뒤꿈치가 아픈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뭐라고 하나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족저근막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바닥 통증의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보톡스를 사용을 했을 때 잘 듣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문이 굉장히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는 경우 보톡스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 근육의 힘을 줄이니까 힘줄을 늘려줄 수 있고 근막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면이 있어서 족부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저근막염이 낫지 않는 환자가 있을 때 제가 사용을 합니다.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줄여서 근육의 긴장을 줄여줘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심하게 긴장을 해서 그 근막에 힘이 많이 가해주고 그래서 그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트레칭과 저희가 약, 주사 이런 것들로 해도 잘 안 낫는 경우에는 근육에 바로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막에다가 보톡스를 주사를 하면 근막의 통증이 줄고 근육의 긴장도가 줄면서 성공적으로 족저근막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걸을 때마다 발 앞부분에 통증이 있고 발 앞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는 분들에게 저는 치료를 합니다. 이때는 주사를 어디에 놓냐면 종아리에 있는 알 근육에다가 놓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발을 앞으로 차고 나가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힘이 줄어들게 되니까 차고 나가는 힘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발 앞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 뒤쪽이 땅땅하게 굳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킬레스가 짧은 분인데요.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종아리 근육에 보톡스를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킬레스 힘줄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아킬레스 힘줄이 5%에서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저희가 보톡스를 사용을 하면 족부정형외과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의 효과는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저희가 한번 맞았을 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근육에 힘이 빠진 게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부피도 커집니다. 하지만 정형외과에서는 이거를 미용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톡스를 맞아서 3개월에서 6개월간 환자가 통증이 없게 되면 그 부위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근육에 힘이 돌아와도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보톡스는 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다가 내가 다시 아파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톡스를 한 번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를 3개월에서 6개월째 한 번 더 맞으면 저희가 리터칭이라고 그래서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톡스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적으로 여러 번을 놓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해당되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3개월째에 한 번 더 맞아서 효과를 지속시키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성형외과랑 다르게 이렇게 미용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육에다가 놓는 게 중요합니다. 성형외과에서 놓는 방식은 튀어나온 부위에 균일하게 여러 번 찔러서 놓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형외과는 그게 아니라 근육의 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그 근육을 정확히 보고 그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한 번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쪽 발이 보통은 다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요. 양쪽을 한꺼번에 놓으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한쪽 발 놓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보톡스를 맞았을 때 내 종아리 근육의 두께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힘이 빠지는 거를 사실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보톡스를 백륜실을 놓는데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에 보톡스를 백륜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근육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힘이 너무 빠져서 내가 못 걷거나 아니면 모양이 완전히 변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족부정형외과에서 환자분에게 보톡스를 권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훌륭한 치료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